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을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1 수학 2차 방정식 문제풀이 시간이고요. 미리 문제를 다 풀어보셨겠죠? 풀어보셨고 제 풀이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00번이고요. 100번에 보면 2차 방정식 미지수가 많죠. x, k, a 미지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주어져 있어요.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말은 뭐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항등식은 뭐였죠? k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족해야 돼요. 뭐에 k 더하기 뭐는 0꼴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런 꼴로 만들고 나서 k가 1이든 2든 3이든 다 집어넣어도 무조건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식이 0, 요 식이 0입니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k에 관계없이고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라고 했습니다. 중근은 뭐죠? 판별식이 0이다. 짝수이면 4분의 d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요거 두 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가겠습니다.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요. 저기는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겠네요. 4분의 d를 쓸게요. 그러면 반의 제곱 k-a의 제곱 2가 약분이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곱해야겠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0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k제곱 2ak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k제곱 사라지고요. a제곱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ak 그리고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뭐의 k 더하기 뭐의 k 꼴 나왔죠. 그죠?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a 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이제 식을 k에 관해서 문자를 정리한 거죠. 그러면 요 값이 0, 요 값이 0이어야 되겠구나. a 값은 0, b 값은 1입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개념. 항등식 그 문자로 묶어줘라. 그 다음에 판별식, 중근이다.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3번입니다. 103번은요. 조금 어려워요. 뭐냐면 2차 방정식인데 문자가 두 개가 나왔어요. x, y에 대한 2차식. 사실 여기는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듣고 이해만 할 정도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자가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한 문자에 관해서 식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문자가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인수분해라는 말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가지고 두 문자를 가지고 근해 공식을 가지고 두 문자로 이루어진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기서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일. 어떤 문자가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하고 싶어야 되죠? 인수분해가 하고 싶어야 되죠. 그죠? 얘는 2하고 1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 먹었겠다. x-1, x-2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요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1과 2가 뭐였죠? 이 방정식의 근이었죠. 그죠? 1과 2가 이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인수분해가 안 돼도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제곱 생각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죠? 곱해서 1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생각할 거냐면
근의 공식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요 값이 짝수죠. 짝수니까 짝수 근의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는 거죠?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이니까 1 나올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2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오냐면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친구와 또는 x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친구로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얘와 얘를 근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저 주어진 식이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친구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은 0입니다 라는 식으로 혹시 인수분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쪼갤 수 있다라는 거. 원래는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우리가 숫자로 못 찾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수하고 이수였던 거죠. 그죠? 맞나요? b제곱 마이너스 ac. 아, 여기 식을 제가 잘못 썼네. 뭔가 제가 이게 근의 공식 쓰니까 답이 안 맞았어요. 여기가 틀렸네. 그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안 나와.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데 보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여기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죠? 그쵸, 1이 나와야 되죠. 그죠? 여기 1 나와야 되니까 1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이렇게 바뀌겠다. 그쵸? 그러면 요 값은 1 플러스 루트 2라는 식과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왜 틀렸는지 어떻게 찾아냈냐면 두 식을 곱해서 얼마 만들어져야 되냐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곱하면 제가 아까 이거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안 나오는 거야. 합차 공식인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죠? 그리고 두 개를 더합시다. 두 개를 더하면 2 나오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시면 어디에다가 하나를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그죠? 여기다가 하나 마이너스를 붙여서 저 값이 나오겠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여기 그대로 나오고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여기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저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다만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a니까 여기 a는 그대로 써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더라고 하는 성질을 이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야. 생각 3. 아직까지도 얘예요. 생각 3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yx 이제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간 거야. 마이너스 2yx 마이너스 y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 곱해서 y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2y 나오는 거 안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얘를 뭐를 쓸 거냐면 근의 공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의 공식을 쓰면 주인공을 누구로 보고? x로 보고요. 이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x제곱 마이너스 뭐 x 플러스 얼마 이걸 상수로 보는 거예요. 얘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의 공식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짝수니까요. 짝수 근의 공식 쓸게요. 짝수 근의 공식 쓰면 x는 어떻게 되냐면 a분의니까 요 앞에 개수 1이죠. 요 앞에 개수 1이니까 1분의 라고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반땅. 마이너스 반땅이면 얼마 되는 거예요?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ac 곱하면 플러스 y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x는 y 플러스 루트 y 제곱 플러스 y라는 식과 x는 y 마이너스 루트 y 제곱 플러스 y라는 식으로 이 두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 식은 어떻게 될까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이렇게 될 거예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y 플러스 루트
y제곱 플러스 y라는 식의 요 곱과 그 다음에 yx죠. 여기가 x 마이너스 누가 되냐면 요가 y 마이너스 루트 y제곱 플러스 y는 0이라는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근해 공식을 이용했더니 x와 y에 관한 2차식이었어요. x와 y에 관한 2차식이었는데 x를 주인공으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봤더니 요 y와 마이너스 2y와 y를 개수로 봤던 거죠. a, b, c, x제곱의 개수로 봐서 근해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된다더라?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인수분해한 거랑 똑같은 것처럼. 요 식에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았잖아요. 그 근을 가지고 x 마이너스 얼마, x 마이너스 얼마는 0꼴로 만들어지는 거. 얘가 무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그죠? 요 아이디어를 지금 쓴 거예요. 이게 x와 y에 관한 2차 식이에요. x와 y에 관한 2차 식을 두 방정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한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에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1차 식의 곱으로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 봤더니 요 식은 1차 식이 아니에요. 요 식은 누구 때문에 1차 식이 아니냐면 루트 때문에 1차 식이 아니에요. 1차라고 하는 건 x, y 지수가 다 1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루트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안 됐어요.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요 근해 공식을 썼었을 때 루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루트가 풀어져야 돼요. 루트가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루트가 벗겨지기 위해서는 요 루트 안의 값이 뭐가 돼야 될까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 1차 식의 곱으로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두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유형인데요. 인수분해할 때 뭐를 쓸 거냐면 근해 공식을 쓸 거예요. 근해 공식을 써서 루트 안의 식이 뭐가 돼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지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라고 하는 유형인 거예요. 지금 요것만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린 거예요. 근이 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알겠지? 된 거야. 그지? 선생님 인수분해 안 돼요. 근해 공식 썼더니 무리식 나왔어. 무리수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무리수가 포함된 인수분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된 거야. 그러면 x랑 y 이제 문자가 생겼어. 두 문자가 생겼어. 이거 좀 어려운데 지금 과정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이 써서 근해 공식 x를 주인공으로 보고 y를 숫자로 생각한 거예요. 근해 공식 썼더니 요값 나왔어. 좀 어렵지만 따라왔어. 오케이. 얘와 얘가 근이 되면 저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더라. 이런 인수분해도 있구나까지 왔었으면 지금 많이 온 거예요. 됐죠? 그랬는데 얘는 1차식이 아니다. 왜? 루트가 살아있어서, 루트가 없어져서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상에서는 뭘 써야 된다? 인수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옆으로 좀 넘어올게요. 좀 모질라서 제가 옆에 칠판을 좀 쓸게요. 뭐냐면 이제 문제를 이제 쓸 거예요. 문제. 저 주어진 문제에서 보면 이제 x에 관한 주인공으로 바꾸는 거예요. x에 관한 주인공으로 바꾸면 x제곱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x제곱. 제가 근해 공식을 써야 되니까 이걸 좀 땡겨 쓸게요. 문제. x제곱 그 다음에 x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x 나와 있는 거 보면 누구로 묶이냐면 x로 묶으면 플러스 1-y x라고 이렇게 묶이는데 문제에서 혹시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마이너스 xy랑 그 다음에 요 x랑 묶은 거예요. 마이너스 xy랑 요 x랑 x로 묶었더니 1-yx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남은 건 죄다 뭐가 되는 거냐면 상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y제곱 그 다음에 남은 거 플러스 7y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요 식으로 이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인수분해가 돼야 돼 라고 하니까 요 식을 근해 공식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자체에서는 지금 뭐냐면 곱해서 이거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근해 공식 쓰면 x는 이번엔 짝수가 아니네요. 그죠? 2a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거 제곱 1 마이너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에 곱해야겠죠.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 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가 근해 공식을 써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근해에 의해서 이 a인데 여기는 a가 여기 개수가 1이죠. 그죠? 여기 개수가 1이니까 여기 값은 2분의 라고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러면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두 근을 토대로 아마도 x 마이너스 저가 블라블라 그지? x 마이너스 저가 얼마든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요 값에서요. 여기서는 0은 없으니까 0은 이제 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요 값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근이니까. 그런데 난 얘가 무슨 식이었으면 좋겠냐면 1차 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가 돼야 돼요? 루트가 사라져야 돼요. 루트가 사라져야 되니까 요 값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 값이 없어져야 되니까 루트 아니 무슨 값?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루트 안의 값을 한번 써볼게요. 루트 안의 값은 이제 정리를 제가 좀 할게요. 이제 여기 요거 제곱할게요. 1 마이너스 2y 플러스 y 제곱 앞에 거 제곱하고 곱하면 부호 마이너스니까 24y 제곱 마이너스 28y 그 다음에 플러스 4k 라는 식으로 루트 안의 값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값은 정리할게요. 24y 제곱 있으니까 25y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0y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숫자는 누구만 남았냐면 4k 플러스 1만 남았겠다. 플러스 4k 플러스 1 얘가 루트 안의 값이에요.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요 k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k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요건 요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5y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죠. 25y 제곱은요. 그리고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2 곱하기 5랑 요 5랑 곱한 거예요. 5랑 그러면 10이니까 2, 5, 10이니까 곱하기 3의 y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값은 플러스 이제 요것만 남은 거야. 4k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럼 여기 계산하는 거 보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요 값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5y에 요게 개수가 30 나와야 돼. 개수 30 나와야 되니까 두 친구 곱해갖고 2배에서 3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아닐까? 요거 3의 제곱하면 25y 제곱 마이너스 15의 2배 하니까 30y 플러스 9.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수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4k 플러스 1이 9가 만들어져야 돼요. 혹시 여기 과정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생각 조금만 해봐. 요 위에 식. 요 위에 식에서 여러분이 하면 돼. 25y제곱 마이너스 30y 뭐 제곱 빼기 뭐 더하기 얼만데 이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25y제곱은 뭐의 제곱이야? 5y의 제곱.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개수가 30y가 돼. 2ab 두 개 곱해서 2배 한 게 30 나오려면 요 값이 3이구나 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의 제곱한 값이 4k 플러스 1이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서 제가 조금 빨리 내려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요 단계에서 요 단계는 핵심은 뭐야? 문제만 이해하면 돼. 요 루트 안의 값이 요 값이었어요. 루트 안의 값이 요 값이었는데 얘가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것만 이해하고 나 완전 제곱식 만들 줄 아는데 라고 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되지? 라고 해서 이 개수가 9야까지 이해하면 다 한 거예요. 그러면 4k 플러스 1이 9 나와야 돼. k는 얼마일까요? 오케이.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K의 값은 답은 2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개념이 좀 새로운 유형이라 제가 조금 천천히 그리고 굉장히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해하셨으면 굉장히 감사해요. 뭐냐면 근해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요. 그죠? 원래는 우리가 중학교에서 인수분해할 때 곱해서 2 나오고 더해서 요거 나오는 거 찾아야 되는데 고등학교에서 그게 잘 안 보여. 안 보이면 뭐를 써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그 근 찾은 값이 인수분해되는 값이다더라. 오케이? 그리고 두 문자에 관해서 나와서도 두 문자를 인수분해할 때도 한 문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근해 공식을 쓴다더라. 개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103번. 좀 어려워서 좀 제가 길게 했습니다. 네. 숨을 좀 고르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풀어보셔야겠죠. 그죠? 사실은 들으면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이해돼요. 그죠? 들으면. 근데 그리고 지나면 자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제가 지금 이거 풀어봤잖아요. 제 수학 실력만 늘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직접 여러분이 관련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그래야 여러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104번은 비슷한 문제라서 제가 넘겼어요. 혹시 제가 넘긴 문제 중에 선생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105번입니다. 105번은 이제 새로운 거 그리고 굉장히 쉬운 거. 자, 갑시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라고 하면 여러분 쫙 바로 나와야 돼. 뭐죠?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뭐다? 플러스의 a분의 c다더라 라고 하는 거 바로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요게 주어졌습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합 이것분의 이거죠.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합은 3분의 2입니다. 곱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3분의 그냥 저값이죠. 마이너스 6 개수요.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이랬을 때 묻는 값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다. 이건 써드릴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제곱은요 맞아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그죠? 요거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요 값은 암산 혹시 가능할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제곱한 거랑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여기 2배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쌤쌤 만들어줘야 되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혹시 괜찮을까요? 했는데 쓰고 보니까 선생님 잘못 풀었어. 왜냐면 합이 주어졌는데 요 마이너스인 건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풀지 말고 저식에서 일단 하나를 더 찾아야겠다. 요 두 식을 토대로 요걸 찾읍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값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에 2알파 베타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잘못 온 거야. 뭐냐면 우리 처음 강의에 다항식의 연산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죠? 요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대입하면 3분의 2의 제곱 곱해서 2배니까 플러스 4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9분의 4 플러스 4니까 9분의 9, 4, 36 36에다 4 더하니까 40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주어진 저 값은 바꾸면 되겠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빼기 알파 베타 한 거와 같으니까 제가 요 값 구해놨죠. 9분의 40에서 알파 베타는 주어졌네요. 빼기 2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9분의 18 9분의 18이니까요. 더하면 9분의 58 그래서 정답은 9분의 58로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6번입니다. 106번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니?를 묻고 있어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생각나야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찾아내셔야 돼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얼마 나오냐면 4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기 문제상에서는 빼기를 물어봐요. 그죠? 곱셈 공식을 아까 좀 전에는 더하기는 구할 수가 있지만 빼기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로는 구할 수가 없어. 제곱을 먼저 생각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또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빼기 4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죠? 제가 이 식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요거랑 요거는 주어졌으니까 요거를 써먹고 싶어서. 그래서 핵심은 이건가 봐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빼기 4알파 베타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공식을 쓸 거고요. 여기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나오겠다. 4, 4, 16이니까요. 그러면 36에서 16 빼니까 얼마 나오죠? 2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20인 거예요. 제곱한 값이 2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일까요?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 20이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 알지? 왜냐면 제곱해서 20 나오는 게 두 개 있죠. 풀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값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 값 찾으려고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루트 20 값과 같습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거를 끄집어내서 2루트 5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06번 답은 2루트 5 넘어갈게요. 이제 근의 공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잘 알았으면 요 값을 이용해서 문자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107번부터는 저 방정식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죠. 이랬을 때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요식 토대로 하나 얻어낼 수 있겠네요. 저 식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b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겠죠. 여기 첫 번째 문장 가지고 요식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저 값의 두 근이 요갑니다 라고 하니까 요식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거 요걸 하나의 근으로 보는 거예요. 두 근의 합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거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b. 요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두 근의 곱인데 곱 자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값이 주어질 거고 요 값이 얼마인 거냐면 a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 두 번째 문장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건 요 식이에요. 그래서 요 1번식과 2번식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일까요? 적당히 연립하라는 소리예요. 1번식과 2번식을 적당히 연립해서 누구를 찾아내라? a와 b 값을 찾아내세요 라고 하는 문제네요. 묻는 거 자체가 제곱이니까요. 그러면 요식을 조금 바꿔볼까요? 요식은 더하기니까 순서 바꿔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빼기 2가 마이너스 b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 1번식에 의하면 요 값이 얼마였죠? a였죠. 그죠? 그러면 찾아낼 수 있는 게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b입니다 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그쵸? 요거 유식에서 요거 찾아냈고요. 요 값은 전개해볼까요? 요 값 전개하면 곱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a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a입니다 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집어넣어 볼까요? 알파 베타는 문제상에서 b라고 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문제상에서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식 정리하면 B-A 플러스 1은 A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이항하면 2A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1은 1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요식과 요식을 이항해야 될 것 같아. 요것도 밑에다가 한번 써주면 A 플러스 B는 2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뭐라고 쓴 거니? 2A의 B인 거죠. 그죠? 2A 빼기 B.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연립할게요. 뭐냐면 A 플러스 B가 2, 2A 마이너스 B가 1. 두 식을 뺄게요. 두 식을 빼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더해야겠네요. 그죠? 더해야 사라지네. 더하면 3A가 3 나오니까 A 값은 1 나올 거고요. A에 1 집어넣겠습니다. A에 1 집어넣으면 B는 1 이렇게 두 가지 다 나왔네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2입니다 라고 답은 2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요거의 근해 공식 이용해 근각계수와의 관계, 요거 근각계수와의 관계 두 식을 연립해서 A와 B를 찾았다. 넘어가겠습니다. 108번입니다. 108번은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두근의 B가 1대 3일 때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근의 B가 1대 3일 때라고 하면 그 두근을 뭐라고 놓으면 되는 거냐면 알파 베타라고 놔도 되지만 알파와 3알파라고 이렇게 놓으면 돼요. 문자를 한 문자로 줄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알파와 3알파라고 놓으면 1대 3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근을 알파와 3알파로 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 푸는 유형입니다. 그랬을 때 1대 3일 때 라고 주어졌으니까 이제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알파와 3알파를 더한 값이죠. 더한 값이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2의 K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질 거고요. 두근의 곱은 알파와 3알파를 곱했으니까 3알파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요 값이 저거분의 저거니까 4K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두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4알파는 2K 플러스 2라는 식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3알파 제곱은 4K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가 두 개의 이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묻는 건 뭐죠? K 값이에요. K 값.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니까 이 두 식에서 누가 소거가 돼야 되죠? 알파가 소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파가 소거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요 식을 K에 관한 문자로 바꿔볼게요. 두 개를 연립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얘를 K는 꼴로 해서 알파에 관한 식으로 연립하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알파는 꼴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K에 관한 문자로 바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K니까 저는 요 식을 알파는 꼴로 바꿔볼게요. 요 식을 알파는 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값을 여기 식에다가 뭐 할 거냐면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3배의 알파 대신에 2분의 1 K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요 값이 4K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네요.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면 정리할게요. 요거 제곱하면 4분의 1, 4분의 1에다가 4분의 3 K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곱하면 4분의 1의 2배니까 2분의 1K 2분의 1인데 3배 해줬으니까 2분의 3K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4분의 1에다가 3 곱하니까 4분의 3은 4K입니다 라고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저는 양변식에다가 4를 곱할게요. 4를 곱해서 저는 이제 분모가 싫으니까요. 분모 없애면 3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K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4배 해주면 16K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네요. 그러면 3K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3은 0입니다 라고 하는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보인다. 3, 1, 1, 3 그리고 붙이면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3k-1, k-3은 0입니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우리가 찾는 k는 3분의 1 또는 k는 3입니다. 라고 두 개를 찾아주셔야 돼요. 혹시나 문제에서 k의 조건이 있으면 걸러내셔야겠죠. 그죠? 저걸 만족시키는 k 값은 일단 두 개가 나오면 의심은 해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게 있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문제상에서는 대입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뭐 양수 k 뭐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정수 k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 문제상에서는 두 개를 다 답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게 어디 파트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를 이용한 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거꾸로 이용하는 문제를 푸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그 파트와 켤레근 문제만 풀면 이제 여기 파트는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